8월 6일 화요일 가장 빠른 마감 방송이 5%입니다. 자, 어제 아시아에 역대급 블랙 먼데이 수급 발작이 있었습니다. 자, 다행히 미국은 꽤 선방을 했죠. 근데 분명히 아직까지 어지럽고 시장이 안정이 되는 변동성 구간은 맞습니다. 자, 근데 제가 보면 볼수록, 물론 제가 보는 게 지금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봐야 돼요. 되게 바쁜 나날을 보려고 있는데 정말 전쟁통이죠. 근데 계속 좁혀가는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시장에 기회가 저는 오고 있다, 저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크게 공포로 정말 이건 뭔가 있을 게 아닌가 하는 막연한 생각도 들지만, 이게 사실 구체적으로 수급으로 진짜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들 후드려 갈기는 게 되게 많이 보여요. 글로벌 전체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나라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저는 절대 한 방에 꺾이지 않는다, 이 큰 흐름들의 수급 흐름을 또 저 나름대로 분석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분명히 지금 급등락이 생기고 한번 맞았죠. 위기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봅니다. 자, 우리 기존에 계속 말씀드리는 바벨 전략, 뭐 중기는 사실 괜찮습니다. 수익 나이스 괜찮은데 단기적으로 좀 출렁거리고 있지만, 올해 보셨던 제 고객분 말고 근래 들어오셨던 분들한테도 제가 소리치 않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아 블랙 먼데이 이유와 대응 아직도 어지럽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정이 되는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을 저희가 채식하고 있고요. 어제는 정말 역사적으로 1987년을 비교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 정도로 역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그 정도로 근래 수급들이 좀 많이 무섭긴 합니다. 자, 이유는 미국 경기가 경착륙으로 급추락한다. 자, 두 번째, 얼마나 되는 규모도 모르는 일본 엔캐리가 또 수년 만에 청산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아시아 증시에 전반적으로 발작 수급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은 조금 안정이 됐죠. 그러면서 제가 방향성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미국의 경기를 볼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발표됐죠. 그때 엔캐리 트레이드가 정말 그렇게 되는 거냐. 근데 지금 연준과 BOJ가 서서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기준으로 잡고 있는, 물론 경기보다 밑에 있는 하이 버전이지만 가장 빅테크의 어닝을 볼 수 있는 AI 반도체. 하지만 또 우리나라 장이 코스닥은 좀 빼고요. 코스피가 정말 또 저렴해졌어요. 정말 저렴해져서 그런 면에서 어제 오늘 기준 잡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거고, 자, 코스닥이 그렇게 약하고 하지 말로 던져놨는데 어제 보시면 매수가 외국인 역대급으로 들어옵니다. 5천억씩 4천억씩 막 사요. 자, 이것도 한번 시장 시그널을 제가 볼 거고요. 자, 고객분이 한 분이 질문하셨어요. 시장 정말 이거 우리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변동이 너무 급박한데요. 물론 그게 변동성으로 업그레이드는 건 맞다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하면서 변하지 않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자, 시장 변화에서 우리 기준 잡는 대응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좀 다른 얘기도 좀 드릴 텐데, 뭐 시장 시그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나라 수급을 계속 흔들고 걔들끼리 크게 먹고 있는 외국인 파생, 이 양아치 같은 애들 말씀을 잠깐 드릴 겁니다. 자, 그 중에서 또 지금 또 막 변동성 가운데 온갖 유혹들이 많아요. 온갖 유혹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옵션 이야기도 제 경험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전 투자 제리 채널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힘든 시기지만 한 번씩 꼭 좀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그렇게 많이 빠지고 왜 이렇게 빠지느냐, 진짜 뭐가 손목이 날아갈 같은 그런 공포였는데, 어쨌든 현금 많으신 분들은 매수를 했다, 어제 살짝 말씀도 드리긴 했지만 그런 분들은 단타든 뭐든 먹을 수 있는 구간이었다 저는 보고요. 이런 아시아의 발작 수급은 분명히 개인들 파는 것보다는 시스템적으로 블록 속으로 뭉태기 때리는 그런 수급이 분명히 맞습니다. 이거의 원인들은 알고리즘 매매로 이렇게 구역이 정해져 있고요. 개인이 아니라 ETF로 온갖 블록들이 다 뭉쳐져 있습니다. 2020년도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고, 오래오래 거슬러 가면 어제 얘기했던 1987년에 블랙 먼데이도 그런 면이 있었어요. 이게 보면 빅스 같은 케이스가 보셨나 모르겠지만 변동성 구간이 이제 갑자기 단기간에 변동이 확 치솟으면 2008년 서프라임과 2020년까지 어제 빅스는 올랐다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미국도 많이 빠졌지만 어제 미국이 반등 준 이유도 잠깐 볼 거고, 실질적으로 엔캐리도 되고 있겠죠, 일부는. 그래서 지금 정말 미국 경기가 급추락해서 완전히 망가지느냐, 저는 아니라 봅니다. 일본 엔캐리도 진짜 모르지만 계속 나와서 완전히 망가지느냐, 이것도 아니라 봐요. 너무 급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중심을 잡아가고 속도와 정대를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장을 잠깐 보면, 자, 나스닥이 작년에 12% 빠졌던 거, 그 다음에 4월 달에 둘 다 금리 발작이었어요. 7% 빠졌던 걸 훅 뛰어넘고 15% 빠졌습니다.
장중 저점이 15% 떨어진 나스닥이 15,700까지 갔다가 좀 땡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등락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이 단기 낙폭치고는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살아날 수 있든 아니 기술적 반등이든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시장을 잡아가면 돼요. 나스닥은 고점 대비해서 15.9% 떨어졌어요. S&P는 10% 떨어졌고요. 뭐 그 사이에 뭐가 되니 많이 중소형주에게였던 러셀은 지금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시 한번 나스닥 빅테크로 집중을 하시면 돼요. 이걸 기준 잡으시면 됩니다. 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미국도 고민이 많겠죠. 연준이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많이 많을 텐데, 정말 미국이 리세션이다, 경착륙 가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는 지금 얘기들은 다 그렇게 봅니다. 이번 급락이 너무 과하다. 이게 사실 이게 정론이긴 해요. 제가 이제 실질과 명목도 얘기 드렸지만 리세션 아직 아닌 거고요. 물론 고용, 실업률이 정말 중요하지만 샵nur 만든 불도 지금은 약간 예외적인 경우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나왔던 ISM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오면서 한번 촉발했잖아요. 실업률 나오고, 어제는 ISM PMI 서비스 지수가 나왔는데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어제 그러면서 미국 경기가 갑자기 끝나는 게 아니구나. 어제 보시면 컨센이 다 높게 나왔죠. ISM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보다 미국은 서비스업이 더 중요한 거예요. 비제조업. 이쪽도 사실 컨센만큼 나왔기 때문에 야, 미국이 급박하게 빠지지 않는구나. 사실 이게 맞거든요. 엔캐리나 이런 수급 때문에 출렁거릴 수 있지만 유럽이나 우리나라가 안 좋으면 유럽, 그다음 유럽이 또 안 좋고 하면 미국, 이렇게 선순환 돼서 세계의 그 정신은 같이 어울립니다. 어제 우리나라장이나 아시아장이 급락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까지 아침에 여행에 갔다가 이런 지표 나오면서 일부적으로 반등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겠죠. 굴수비도 그랬습니다. 어제도 굴수비 떠나왔는데, 자, 실업률이 안 좋은 거는 맞고 예상은 하였지만 미국 경기가 침체는 아니라 본다. 과대해서 가지 마라. 자, 미국 경기 GDP 보시면 저도 분기 말씀드렸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그런 얘기로 연준위원회 어떤 정석적인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지금 나오는 데이터 디펜던스, 미국 경제가 연착륙되는지 경착륙되는지는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어차피 실업률 자체가 나왔다 해서 한 방에 빡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수급적으로 아시아든 뭐든 이한 좀 있겠지만 지금 세계 중심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중심을 잡아주면 돼요. 어제는 살짝 잡아주는 흐름이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굴수비 얘기지만 혹시나 경기가 위축되거나 하면 연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액션 취할 거야. 자, 근데 지금 되게 급박한 사람들이 나와서 또 언론이나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자, 9월달 FOMC 때 25pp가 아니라 50이나 75를 인하해야 돼. 미국 경기 어떡할 거야. 그런 또 호들갑이나 비관적으로 보는 분이 나옵니다. 약간 쏠려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시장의 흐름도 보였고요. 하지만 제 생각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시장을 보셨던 분은 그렇습니다. 연준이 만약에 임시 긴급회의를 열어서 갑자기 긴급하게 금리를 내린다. 그럼 시장은 더 난리 나요. 당연히 더 난리 납니다. 그리고 예전도 그랬지만 파월은 1980년대 어떤 금리나 인플레에 대한 위험성 충분히 알고 있어요. 쉽게 금리를 팍팍 내리지 않을 거라 봅니다. 어차피 정석대로 9월 18일에 열리는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죠. 얼마나 할지는 그때 봐야 됩니다. 그 가운데는 미국 경기는 여러 가지 하면서 또 밀당되는 등락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어제 같은 케이스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저점이 단기로 또 저점될 확률이 되게 높다 저는 봅니다. 연준은 시장 안정감을 찾아주는 게 좋다고 봐요.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미국 경제와 정치가 망가지는 게 아니다. 정반합이 생길 거다. 7월 달에 트럼프 했듯이 그런 사이클을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어제 낙폭이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되게 불안하고 비관을 만들었던 버피동,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판대 어제 그랬잖아요. 그래도 애플은 선방했어요. 제가 지금 기준은 나스닥도 보고 구체적으로 애플과 엔비디아로 잡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종목이에요. 어제 막 빠졌을 때 애플도 10%나 떨어졌어요. 하지만 4%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물론 약간 변동이 있겠죠. 엔비디아도 블랙웰 출시가 3개월 지연됐다. 제가 설명을 다 드리고 괜찮지만 언론이든 분위기는 투심이나 투매가 나오기 때문에 어제 15% 빠졌어요. 엔비디아가 900불, 90불까지 빠졌다가 어제 100불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땡겨놓은 그런 상태였어요. 자, 미국도 엔캐리는 급락했죠. 엔캐리 트레이드는 제가 중앙방송에 한번 설명드릴 텐데 수년마다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엔저가 바닥을 치고 엔고로 확 변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본격적인 미국 증시의 하방이 오진 않았거든요. 어제 물론 한 방 저희가 맞긴 했지만 오늘 저도 계속 엔을 띄워놓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떨어졌죠. 그렇게 하면서 연준이나
그 BOJ에서 물론 당장 금리를 어떻게 하지는 않겠지만 마우스 컨트롤 그런 걸로 계속 시장에 대한 안정감을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미국은 그렇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되고 혹시 엔캐리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금리는 갑자기 올리게 되면 엔캐리가 더 심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일본이 같이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 보시면 돼요. 미일 간의 짝짝꿍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번에 한번 급하게 변했기 때문에 얘들이 또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중동이다 엔캐리를 이렇게 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촉발시킨 게 7월 달에 저는 트럼프라 봅니다. 그 사실 트럼프를 2016년, 20년 겪어본 분들은 얼마나 불확실성인지 알잖아요. 제가 음모론도 말씀드렸고 피격당한 얘기도 약간 드렸는데 7월 달에 미국 정치, 전 세계 좌지우지하는 미국 정치가 불확실성이 생긴다. 혹시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떡하냐는 그런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그때도 엔젤을 때렸거든요. 저것도 수술 잘한다고 앵고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또 엔캐리 트레이드의 수급에 그냥 줬다고 저는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정치든 일본이든 경제든 다 맞물려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미국 연준과 일본 BOJ의 마우스 컨트롤이든 뭐든 그 액션이 저는 할 거라 보고 시장에 너무 과도한 수급 텐트럼을 안정을 차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AI 반도체 성장은행이 제일 좋아요. 물론 경기를 봐야 되고 다음 버전이긴 하지만 이런 성장은행 가장 좋은 대장 섹터는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엔비디아와 애플 말씀드렸죠. 어제 그리고 팔란티어 실적이 나왔어요. 이것도 AI 관련이 있거든요. 그쪽 보시면 얘들이 영업이익률이라든지 AI 관련 성장이 엄청 좋아졌다고 원인 컨센이 상회하고 시간으로 또 많이 올랐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소소하게 AI를 챙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미국을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어제도 빠졌다 올라왔지만 아직 변동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미국 증시의 이 빅테크 AI 반도체들은 되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 쏠림이 변동성의 원인이 되기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바닥 고점에서 거의 엔비디아 한 30% 빠졌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퍼라든지 전체 S&P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이런 면에서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좀 안 좋은 얘기지만 많이 가셨던 개인들이나 전 세계에서 많이 몰렸던 이 서학개미 분들 포함한 미국 증시 갔던 개인 수급들이 요번에 많이 청산이 되고 손실 좀 많이 보면서 떨어져 나간 것도 있어요. 이런 면이 사실 또 수급 측면에서는 또 바닥을 만들 수 있는 흐름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하반기 때 어차피 사실 금리가 인하전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미리 맞았어요. 그 정치로 나오고 엔캐리 수급도 있고 미국에 대한 경기 불안감도 있지만 이런 등락을 만들면서 왔다 갔다 맞추지 못해요. 변동성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정치, 경제, 수급을 같이 보면서 혹시나 또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빅 수급, 빅 스마트 머니가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엔캐리가 빠진다고 하지만 많이 빠졌던 또 미국 증시에 기회를 보는 수급도 있을 수 있죠. 제가 관찰하겠습니다. 그런 흐름 보면서 큰 흐름은 미국 경기 지표 8월 달에 잭슨 홀 미팅과 9월까지 가야 되겠죠. 자, 기준은 미국으로 잡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수급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엔캐리는 사실 잘 몰라요. 얼마나 될지 모르는 게 가장 큰 공포입니다. 불확실성이죠.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 하지만 2000년 6월도 그랬고 이런 엔캐리 나왔던 것들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미국이 완전히 끝났던 적은 2007년 7월에 엔캐리가 나오고 2008년에 몇 개월 뒤에 증시가 박살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있었던 작은 것들은 작은 조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엔캐리도 단기로 수급이 팍 나와서 한 번에 크게 때렸지만 완전히 추세 꺾인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라 봐요. 자, 그래서 지금 엔캐리 자금을 통해서 엔화와 니케이 지수를 계속 볼 거예요. 어제 일본도 약간 거품 정시였잖아. 그 미국 같은 DM 선진국 증시이긴 하지만 실제 민간 소비가 아닌 돈이랑 엔저로 올렸던 증시라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그랬어요. 어제 니케이 빠진 게 1987년에 블랙 먼데이만큼 됐습니다. 그 보통 1987년에 하루 22% 빠진 블랙 먼데이는 다 기억하시잖아요. 다우에 빠진 나스닥에 빠졌기 때문에 다우하고 그 실제로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다시 회복을 다 했어요. 그때가 바닥이었다니까요. 그 시스템적으로 때리면서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고 너무 등락이 심하지만 분명히 그 속에서 기준을 잡을 수 있다. 추세를 볼 수 있다. 자, 엔캐리 자금이 모른다는 게 자금 공포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그 연준과 BOJ의 흐름을 좀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기준은 제가 엔화와 니케이 주스 잡고 있어요. 오늘 니케이, 엔화 오히려 잘 올랐죠. 자, 정도와 속도의 문제입니다. 정도와 속도의 문제. 분명히 방향은 보이지만 너무 급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정바람 얘기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미국 경기가 급락할 낮은 가능성,
미국 금리가 확 빠질 가능성이 적다는 거고, 일본의 엔캐리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기대서 급하게 움직이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대만은 TSMC가 한 7에서 6% 정도 올라 있습니다. 일본은 그 GM이지만 대만과 우리나라는 같이 봐야 돼요. 자, 우리나라 물론 외국인 봐야 되겠지만 DM과 지금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대만과 우리나라 묶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에 조금 밀리는 것도 보이는데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어쨌든 나스닥 이렇게 끝났고,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도 아침에 확 당겼다가 양봉이 상당히 길게 났습니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기준이죠. 자, 근데 올랐다가 밀렸다가 이렇게 났어요. 어제 분명히 2,500 밑에 너무 과하다, 2,400까지 갔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흐름을 좀 잡았는데, 자, 역시 PBR 밴드 0.9배, 2,500 코스피 이하는 싼 게 맞아요. 여기에 대충 들어가고 밀고 하면 왔다 갔다 변동 정신없더라도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주도주 찾고 선택 집중해서 종목으로 들고 있는 것들은 여기서 파시면 안 돼요. 파시면 안 되고, 오늘도 갔다 온 선을 끊었는데 2,400은 너무 싸고 2,500에서 2,600에서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바닥 변동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렇게 한 기준 잡읍시다. 자, 고점 대비 낙폭의 코스피가 17% 빠졌어요. 코스닥은 27%, 이거는 거의 뭐 말도 안 되게 빠졌는데, 일단 이걸로 기준 잡고요. 자, 많이 지나쳤던 어제 아시아 시장의 수급 텐트럼, 금주의 바닥 밴드를 만들면서 미국과 함께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변동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외국인이 관건이에요. 오늘 사실 저도 외국인 선형물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랬고, 정말 어떻게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나쁜 놈들, 양아치들 맞아요. 물론 제가 큰 흐름 따라서 보고 있지만 거기서 단타 치는 거 보면 정말 나쁜 놈들, 그냥 적자생존 개인들 다 털어먹고 있습니다. 어제 막판에 제가 외국인 선물 만기약 샀는 거 보시죠. 선물 만기약이 1조입니다. 1조를 곱하기 레버리 10배를 해요. 그걸 한 방에 먹는 거예요, 걔들이. 진짜 2년 동안 삼성전 사서 먹는 것도 몇 조, 수조 먹을 수 있지만 단기로 사고 팔고 하면서 그렇게 돈을 수천억씩 끌고 가요. 조 단위로 끌고 갑니다. 그래, 지금 변동성 봐야 되겠어, 안 봐야 되겠어요? 물론 저는 다 보고 있지만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단기로 보지 마시라는 얘기죠. 자,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피 PBR 0.9배, 2,500원 싸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기술적 밴드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7만 초반이랑 16만 밑에서는 밑에 바닥 다칠 수 있는 하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말 싼 구간으로 보는 게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 그리고 2년간의 빅퓨처를 만들었던 외국인이 얘들도 지금 물려있다. 하지만 걔들은 시장과 돈이 많기 때문에 등락 만들면서 오래 먹을 수도 있고, AI 반도체 큰 빅뱅 사이클 보면서 더 놓고 먹을 수도 있겠죠. 아직 올해도 등락 만들면 충분히 반등을 만들 수 있다, 저는 우리나라 반도체를 봐요. 자, 기준적으로 제가 7만에 16만원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진짜 안 좋았던 기관들 진짜 안 봤잖아요, 제가요. 근데 어제 오늘 연기금이 2015년 전에는 연기금이 정말 든든했거든요. 빠지면 항상 밑에 받치는 방어 역할을 했는데 한 10년간 못했거든요. 어쨌든 어제 오늘 간만에 들어온 거, 이런 거는 좋게 봅니다. 자, 외국인 파생을 제가 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오늘 파생도 잠깐 말씀드릴 텐데, 목요일날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으로 엄청 먹어요. 어제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수백 배 났어요. 반대로 말하면 수백 배 터진 사람도 있습니다. 선물 옵션은 무조건 이건 제로섬이에요. 주식은 아니지만. 그래서 크게 먹었다면 반대로 크게 터진 사람 분명히 나와요. 근데 외국인이 먹고 반대로 누가 터졌겠어요? 어쨌든 코스닥은 어제 참 말씀드렸던, 어제도 5,000원 넘게 샀어요. 근데 코스닥은 이미 개인들이 알아서 신용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알아서 털리고 다 나가 떨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떨어질 때 이 좋은 주식은 외국인이 사요. 외국인이 삽니다. 정말 적자생존 리얼 야생이죠. 근데 제가 종목 얘기 잠깐 나와 있습니다. 어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알테오진입니다. 그 사이에 또 우리 테크윈도 들어가 있고, 오늘도 물론 잠깐 나고 봐야 되겠지만 이런 흐름들이 외국인의 좀 잔인한 면일 수 있죠. 근데 또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특히나 코스피도 그렇지만 오후장대에서 12시, 1시, 2시 나올 때마다 신용 반대 매매, CFD가 팡팡팡 터져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걸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개인들이 계속 틀리고 있는 거 역대급으로 틀렸을 거예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 외국인 또 사네, 2차전이 사네, 여전히 좋게 얘기한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러셀도 말씀드렸고 제가 중국도 말씀드렸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게 정말 힘들어요. 네이버 카카오를 계속 제가 욕을 하면서 빼라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급나간 이후 올리려고 그러면
이 밑에서 올라오는 물량을 이 상방할 때 물량을 다 막고 올라가야 되는데 정말 큰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런 모멘텀이 없어요. 2차 전지에는. 성장은 약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돈 없어서 정책도 다 후퇴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2차 전지 지금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 마시라니까요. 예, 개인 트랩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제 또 물어보신 분 계셔서 이거는 제 경험담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이 안 좋을 때 살짝 예담일 수도 있는데 요건 뒤에 말씀드릴까? 요건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어제 옵션이 500배 터졌어요. 600배 터졌어요. 근데 제가 오대리 시절에 20대 후반 때죠. 30대 초반에 선물 옵션 담당자를 한 3년 4년 했습니다. 뭐 수십 분, 뭐 100분 이상 관리를 했었는데 진짜 잘 되면 그때 2002년 9.12 테러 때 500배 터져서 25억을 번 분이 계셨어요. 그냥 한 방 25억을 벌었어요. 500만 원을 넣어놨겠죠. 어떻게 넣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3년 뒤에 돈 다 털어먹었어요. 그런 분도 계셨고, 제가 3년 선물옵션 담당하면서 주식하다 안 된 분은 옵션 많이 넘어오시거든요. 다 손실 봤어요. 단 한 분도 수익 본 적 없습니다. 저는 뭐 선물옵션 매매만 해드렸기 때문에 그 단순 주문 수탁이었는데, 그리고 오늘 12시 되면 이게 확실치는 않지만 12시 되면 마진콜이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손실 났거나 방향성을 반대로 가면 반대로 크게 먹으려다가 크게 손실 본 분들이 오전 12시까지는 돈을 갖다 메꿔넣어야 돼요. 마진콜입니다. 그 못하게 되면 돈 다 날아가요. 조금 먹으려다가 자기 원금이 다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수천억대 수백억대짜리가 막 터지고 있습니다. 선물옵션은 제로섬이에요. 먹은 사람이 있으면 꼭 그 반대로 그만큼 손해본 사람이 생기게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봤을 때 우리나라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 주식도 그렇지만 선물옵션에 샀다 팔았다 얼마나 심한지 아시죠? 하루 4배씩 왔다 갔다니까. 이 거래 회전율 왔다 갔다 급하게 사고 파는 독보적으로 회전율이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제가 증권사 근무한 사람이지만 감히 이거는 선물옵션 개인들한테 선전하고 하라는 거는 증권사가 풀어놓은 독입니다. 독.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옵션 관련해서. 파생 관련은 적한테 가르치고 옵션은 원수한테 가르쳐라. 알아서 망한다. 이거예요. 앞에서 제가 외국인들이 선물옵션에 정말 잘한다 이런 양아치 얘기를 드렸지만 개인들이 절대 못 이깁니다. 얘들은 돈이 어마무지하게 많아요. 주식도 하고 파생 선물 해지도 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개인들은 거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한 방에 찍어버리잖아요. 하지 마세요. 터치하지 마시고 레버리지가 돼서 순식간에 벌 수 있다. 마약이에요. 제가 이제 청담에 계실 때 제 옆에 고객이 압구정 미꾸라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수천억 번 분이에요. 결국 돈 다 날렸습니다. 돈 다 날렸어요. 뭐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계시다던데 이런 분도 계시고 제가 방송도 찍었잖아요. 도박처럼 주식하기, 로또 심리 이런 거 쫓아가다가 투자고 뭐고 자기 라이프까지 다 흔들리기 때문에 이 급변동성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별별 유혹들은 절대 보지 마세요. 특히 옵션은 원수한테 가르쳐요. 어제 개인분들이 야 시장에 혹시 뭐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수급 발작이고 저 엔캐리 관련해서 블록들이다 뭐 어떤 시스템 매매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분명히 제 예상보다 이 수급들의 급변동성은 예상을 뛰어넘은 게 맞아요. 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이 투자의 가치는 있습니다. 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섹터도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도 그렇지만 밸류가 안 비싸요. 99년 닷컴 버블과 비교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AI 빅뱅 사이클과 뭐 경기 문제도 있지만 AI 반도체 성장은 이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 흐름이죠. 단기로 등락도 되고 길게 봐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수급 분석상에서 미국의 빅테크든 우리나라의 반도체든 크게 들어왔던 이 빅수급들이 별로 먹지를 못했어요. 슈팅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반기에 등락되는 과정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 하반기 때 확 빠지는 게 아니라 정말 또 싼 가격 왔기 때문에 반등을 주면서 이벤트와 어떤 그 흐름에 따라서 등락되는 과정을 예상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또 정석대로 하면 돼요. 자, 오늘도 말씀을 좀 드렸고 시장 변동기 가운데서 어지럽겠지만 분명히 제가 시장 위기를 거쳐가고 실전 투자 측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너무 싸요. 지금 현금 변동성 같은 것 때문에 20, 30% 들고 있는 것들로 제가 공고를 드리고 있고 또 안 좋을 때는 제가 종목을 계속 소팅합니다. 계속 좁혀서 정말 가래들 빅수급주를 계속 가리니까 그런 포트로 저희를 봐주세요. 자, 멤버십 고객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파트 2에서 종목 얘기 이어가겠습니다.